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불참하고서 자신이 어릴 적 다녔다는 성북구의 한 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했다지요. 이에 대해 김효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호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 호갱, 호구와 호객의 합성어, 신조어, 부패하고 사악한 정치인 혹은 정당의 호구가 된 한국개신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알리바이를 만듦. 이태원 참사 1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는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도 오히려 박정희 추도식은 정치적으로 참석한 윤석열이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에 참석함. 대관절 성북구의 한 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를 대행한 것인가? 왜 번번이 한국개신교는 역대로 부패하고 사악한 정치인과 정당의 호갱 노릇을 자처하는 것인가? 그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할 행동인가? 정녕 등신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의 도리도 인간의 도리도 저버린 윤석열. 어떻게 10월 29일 유가족을 안 만나나? 왜 못 만나나?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꽂으려 하나? 국민에게도 못할 짓을 하나? 부끄럽고 부끄럽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 유가족의 초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 대인배 기질은 고사하고 덩치값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최강욱 의원은 근조 없는 리본 달고 영정 없는 분향소에 유족 없는 추도 예배, 책임 없는 슬픔 타령라고 일갈했습니다. 한겨레의 만평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지요. 유행 중인 사기꾼의 사기 멘트가 그대로 인용되었으니 말입니다. 송영훈 언론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유가족들이 주관하는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싸늘히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 따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추모사도 발표했다고 한다. 추모사를 읽어보니 AI에게 공짜로 시켜도 그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초등학생이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한 것 같은 무성의가 추도사의 행간을 비집고 흘러넘친다.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억지로 추모하는 신용만 한 것 같다. 그건 추모가 아니다. 추도사,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자, 진짜 추도사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와 용해인 대표의 연설을 보면 알지요?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별을 닮은 미소로 언제나 주변을 밝게 만들었던 딸, 항상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던 아들, 아이들에겐 친구 같고 가족들에겐 누구보다 따뜻하고 살가웠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던 예비 신부 신랑,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합니다.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평범한 삶 곳곳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12구 이후의 대한민국은 12구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2구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거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엇보다 유족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한겨울 얼음 속에서도 새싹은 자라납니다. 아무리 지금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나라의 미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열어간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사가 아니라고,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바꾸라고 결정했던 중대본의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참사에 대해 농담을 해대는 그런 사람이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무총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통과하고 사퇴했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은 책임자를 경질한다고 막을 수 없다며 뻔뻔스럽게 지금 이 순간까지 직을 유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억울하다는 변명을 전해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고민을 해야 했던 그날 밤에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지 상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외롭게 분투할 때 소방청장이 고위급 간부들과 술 마시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과 시스템이 무너졌던 10월 29일 그날을 목격하고도 우리는 국가가 최소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손을 잡을 거라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참사 1주기 당일까지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운운합니다. 국가 원수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참사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제는 믿고 싶지 않지만 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고통받는 국민 곁에 서 계셨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도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심지어 비정한 정권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심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혁신도 들어야 할 민심도 바로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 여당의 외면 속에서 거리로 내몰렸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고 추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앉아 있었어야 할 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믿음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꿋꿋이 서로를 믿고 진실을 갈망하며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을 함께 겪고도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잊혀지고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사가 있었던 그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시간들을 끝끝내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분들만의 외롭고 괴로운 기억이 아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다하지 못한 책무를 짚고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기억과 안전의 길이 재난의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며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애통하지만 담담한 마지막 말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순간 별처럼 빛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는 별이 되어버린 159명 한 분 한 분의 영면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분들 또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무엇 하나 바꾸지 못해서 또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모든 비판을 감내해서라도 찾아오지 못하는 건 지독한 공포심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유시민 작가는 시민 언론민들의 컬럼 육사의 뿌리를 생각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지요. 그는 방구석 옆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서는 지휘관이 아니다. 참호에 숨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쳐댄다. 직접 논쟁을 벌일 만한 철학이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없다. 불리한 싸움에서 선봉을 맞는 배짱 역시 없다.
누구도 항의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곳에서만 오로지 박수칠 준비만 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포효하듯 내뿜고 타격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어퍼컷을 휘두른다. 자, 1년이 지나도 기괴하고 쾌랄한 경정권의 대응은 유가족이 없는 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하는 것으로 또 증명되었지요. 결국 박근혜 탄핵이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되었듯 윤석열 탄핵도 이태원 참사에서 시작이 되겠지요. 최강욱 의원이 게재한 박근혜와 윤석열의 데칼코마니처럼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